예, 안녕하세요. 토요즈코리아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기계 가공 기능장의 머신 센터 부분에서 수동 프로그래밍으로 가공하는 여기 이제 공개 도면이거든요. 1번 공개 도면이고 여기는 이제 실제로 이제 MCT로 가공하는 이 부분이겠죠. 상단 윤곽 쪽은 MCT로 가공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평면상의 이 단면 부분에 뒤집어진 이 단면 부분의 이 A 부분은 머신 센터로 이게 음각을 가공하는 형태로 뭐 되어 있는 이 도면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이제 주소 내용도 있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여기에 보이는 이 도면을 오른쪽에 CAD를 이용해서 제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뭐 공차뿐 아니라 치수, 그 다음에 뭐 단면 기호라든지, 혹은 탭 표시, 그 다음에 해칭, 여기에 있는 그 모든 이 도면 정보를 여기에 제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레이어까지 설정을 다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이거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 선의 어떤 특성들을 좀 표시해야겠죠. 여기 보니까 이게 중심선도 있고, 그다음에 가는 실선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해칭선도 보이고, 그죠? 예,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지금 세팅을 하고 한번 가도록 할게요. 선의 색깔이나 이런 것들은 뭐 시험 기준도 있겠지만, 예, 제가 알고 있는 그 세팅 값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이제 선들을 이제 이런 선들에 대한 정보는 레이어 쪽에서 좀 이제 설정을 하고요. LA 엔터를 치시면 이제 레이어 창을 만들 수 있고, 외형선, 중심선, 해칭선, 혹은 뭐 가는 시선이라고 표현할 텐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새 도면층 만드는 겁니다. 한글로 외형선이라고 하고요. 화면에 좀 잘 보여야 되니까 검정색보다는 파란색을 전 쓸게요. 그 다음에 이제 외형선 이거고, 선의 가중치는 조금 굵은 선을 쓰겠습니다. 0.5 정도 쓸게요. 그 다음에 중심선은 얘는 색깔은 좀 빨간색으로 해서 좀 다르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선의 종류는 실선은 아니고요. 중심선은 센터선이잖아요. 로딩을 시켜서 센터 2라고 하는 요 선의 가중치로 선택을 하고, 종류를 하고, 가중치는 중심선이니까 한 0.25 정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는 실선을 살 건데요. 요 가는 실선은 빨간색 그대로 갈 거고, 실선으로 갈 거고, 선의 굵기는 그대로 0.25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는 시선 가지고는 여기 그러니까 여기 뭡니까? 이제 탭 부분에 있어 보면 여기 이제 안찌름, 이제 골찌름에 해당하는 부분 표현할 거고, 해칭 표현할 거고. 필요하면 또 이제 추가적으로 할 거고요. 우선 외형선을 기본적으로 그릴 거니까 여기 체크 하나 켜놓고요. 기본 값으로. 그러면 이제 상단에 이게 외형선이 기본 값으로 될 겁니다. 치수는 사실 이제 디멘전이니까 D 엔터로 들어가면 여기 치수 스타일 관리자가 나오긴 하는데요. 요거는 오늘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치수를 줄 때 기본값 이거로 쓰겠다는 소리입니다. 됐죠? 자,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그림상은 좀 뭐 어려운 그림은 아니고요. 여기가 이제 윤곽 부분이라는 거. 그러면 저는 어쨌든 여기에 있는 이 그림부터 그려나갈 겁니다. 렉탱글이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해서 왼쪽 모서리 70, 70이라고 그리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한몸일 테니까 X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분해해 놓고, 그 다음에 옵셋 5라고 주고, 여기 틈새 옵셋 7이라고 해서 바닥에서 위로 올리고요. 5 C 7은 나중에 한꺼번에 하면 되고, 제일 꼭대기 상단은 5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옵셋 56이라고 주고 위로. 그럼 여기도 선 정리하면 되고, 자, 이 부분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6하고 13하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선을 이제 원을 있는 그림을 그릴 땐 캐드에서는 십자를 먼저 그려서 원을 먼저 그려주면 나머지는 4분점에서 선이 올라갈 거니까 좀 그리기가 쉽겠죠. 그러면 여기 중심부터 한번 그려볼까요? 옵셋으로 6을 이용해서 밑으로 내리고, 옵셋으로 6하고 6.5니까 12.5입니까? 12.5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교차점에 뭐가 생기는 건가요? 예, 반경 6.5짜리 원이 생기죠. 엔터 라인을 이용하셔서 좀 확대를 해서 4분점하고 직각 ESC 스페이스바 4분점하고 직각 이렇게 그려주시면 좀 낫겠죠. 트림으로 이렇게 열어놓고요. 지금 이 중심선은 그림상에서는 좀 필요한 부분이네요. 그러나 이렇게 연장되어 있으면 헷갈리겠죠. BR 엔터를 치셔서 이렇게 좀 끊어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끊어주시고, 나중에 이 선들은
중심선을 바꿔주셔야겠죠. 예. 자, 그 다음 우측으로 하면 필렛, 이것도 나중에. 근데 여기는 60이라는 숫자가 보입니다. 옵셋 60으로 주셔서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필렛은 나중에 주면 되고, 여기 필렛뿐 아니라 여기 틈새가 5라는 것도 있죠. 여기 필렛을, 물론 저는 이걸 5라고 봤지만 실제로 밑에 보니까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따기는 COR5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R5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옵셋 5라고 주고요. 요 틈새를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이쪽 얘입니다. 얘는 치수가 14.5하고 12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얘도 또한 원부터 먼저 그려주면 좋겠죠. 근데 원의 중심은 6이고 요걸 더하면 20.5입니까? 옵셋 20.5를 이용하셔서 일단 내리고요. 그 다음에 옵셋 10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 원점은 여기가 되겠다, 그죠? 6R 그려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옵셋을 하게 될 때 이런 선들이 한 개씩 있잖아요. 이 선은 물론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5mm라는 걸 알고 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설계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옵셋을 되도록 많이 하시는 건 조금 지양하시고요. 왜냐하면 선이 많이 겹쳐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선도 이렇게 끊어주고요. 라인 L엔터를 이용하셔서 선을 직각으로 붙이고, 여기도 선을 직각으로 우선은 붙여 놓겠습니다. 트림을 이용하시면 이렇게 지울 수 있겠죠. 그다음에 여기도 BR로 좀 끊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곧장 10이라는 숫자가 있고, 여기가 직선일 겁니다. 아마 직선이 있고 여기가 R이 10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여기 치수는 없지만 여기가 30이 있었군요. 옵셋 33을 이용하셔서 내리고요. 결국은 요 지점이 R이 잡혔다는 거죠. F엔터, R엔터, 5라고. 요거는 5를 먼저 주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트림으로 여기를 끊어주시면 조금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시겠죠. 예, 됐고, 이 선은 보조선이니까 지우고요. 여기도 보면 필렛이 4mm 7이죠. 그러면 옵셋 4하고 여기가 4고 여기 7이니까 옵셋 11이라는 숫자를 주면, 미안합니다. 옵셋 맞네요. 11이라는 숫자를 주고 하나, 옵셋 바닥에서 12라는 숫자로, 여기에 뭐가 생긴다? R7자리가 생기죠. 오늘 라인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겠습니다. 자, 됐고요. 트림으로 이렇게 끊어 주시면 어떻게 되겠죠? 그다음 중심선들은 이렇게 끊어 주겠습니다. BR이라고 한 명령으로 브레이킹 하시면 됩니다. 끊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얘들은 다 치워 주시면 될 것 같고, 중간중간 저장 한번 할 거니까 일단 저장 누르고 바탕화면에 그냥 저장 한번 해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게요. 포켓은 특별히 없기 때문에요. 윤곽 형태만 있고, 여기 보면 탭의 위치가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근데 여기 AA라고 하는 부분은 특별히 사이즈가 없지만 중심선이 뻗어나가 있으니까 70의 중심인 35가 바닥에서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치수는 따라가면 되겠죠. 옵셋 31이라고 주고요. 중심에서 오른쪽 옵셋 35라고 주든지 아니면 라인으로 그냥 그어도 되고요. 여기 교차점 센터에 뭐가 있다고요? 네, 탭이 있습니다. 일단 M8에 1.25이기 때문에 지름 8이라고 우선 그려놓게요. 요거 지름 8입니다. 근데 요게 이렇게만 두면 그냥 구멍인지 뭔지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탭 모양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M8이기 때문에 저는 M8의 10분의 1이면 0.8이죠. 옵셋 0.8로 해서 안쪽으로 안칠만 그거 만들어 주겠습니다. 우리가 탭 표시를 할 때 보통 이렇게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탭은 한쪽을 이렇게 터트려 놔야 돼요. 열어 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탭인지 아닌지 구분이 됩니다. 자, 우선 이렇게 하고요. 자, 우선 이제 불필요한 선이니까 좀 치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을 정리 한번 해 볼게요. 근데 밑에도 우리가 단면도 AA도 그려야 되니까 선을 좀 뽑아 놓고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겠죠. 옵셋 28이라는 숫자를 주고 여기 두께를 줍니다. 트림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끊어내면 단면에 대한 형상도 그려낼 수 있겠죠. 이 사이는 좀 좁으면 안 되겠죠. 치수를 넣어 주셔야 되니까 조금 적당한 거리 주시면 됩니다. 저장하고요. 자, 선을 조금 정리하고 이쪽 완성하겠습니다. 여기에 C 못따기가 있습니다. 챔퍼죠. 차, D 엔터, C가 7이니까 7, 엔터, 선과 선. 됐고요. 자, 선 좀 올라갑니다. 이 선은 이쪽에 AA라고 하는 라인으로 단면도, 선도
단면에 경계선도 뽑아내야 되니까 조금 빼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치수 트림으로 좀 잘라내시고, 여기도 트림으로 좀 잘라내시고요. 됐고, 여기 필렛이죠? 5라고 주시면 되고, 요 선 삐져나간 선도 일단 지우고요. 얘는 중심선이고, 됐고요. 여기도 트림으로 자르고, 요 사이도 트림으로 빼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중심선이어야 되는 것들은 이렇게 선을 한꺼번에 선택을 할 거고요. 그렇고 상단에 보시면 외형선의 레이어를 중심선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네. 자, 그 다음에는 됐고요. 하단으로 X라인을 이용하셔서요. 선을 이렇게 내리면 윤곽에 깊이는 여기 8이라고 써있네요. 옵셋 8이라고 주시고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트림을 이용하시면 이렇게 껍데기를 완성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에는 계단으로 되어 있죠. 뭐 이거를 단차라고 부를 텐데, 얘가 이렇게 단차로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를 단면했기 때문에 어떤 면이 보이겠습니까? 요 면이 보이는 거죠. 그죠? 요 면이 보이고 요 면이 보이지 않은 허당의 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 면이 생기고 요 단차는 여기에 해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해당하는 요 면은 깊이가 4일까요? 8일까요? 예, 8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요 안쪽에 있는 얘는 여기 경계선이 하나 있다는 소리잖아요. 이 경계선을 통해서 여기니까 얘만 깊이가 따로 4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8이고 이쪽은 4입니다. 그럼 얘는 얼마입니까? 얘도 8입니다. 깊이가. 자, X라인으로요. 선 하나 그어주고 X라인으로 이쪽에서 선 하나 그어주고 옵셋 4 하나 두 개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트림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예,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선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됐고요. 자, X라인으로 여기 센터선을 갖고 와야겠죠? 여기 이제 M8이니까 이 중심선은 하나 필요할 거고 비열로 끊어주고 여기서는 필요 없고 얘는 중심선이니까 중심선답게 MA 엔터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한쪽으로 사죠. M8이니까 하나 만들어 놓고 됐고요. 요거는 예. 자, 이렇게 하나 만들고 얘는 M8의 절반이니까 4mm고요. 결국은 요 라인이라는 소리예요. 요 라인. 그죠? 요 라인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요 라인은 가는 실선으로 그려야 되죠. 그러면 얘하고 같은 특성으로 요걸 좀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X라인으로 여기를 이용해서 하나 뻗으시면 되겠죠. 트림으로 끊어내고 이 부분이 지금 못따기가 되어 있죠. 살짝 이거는 0.5 정도 못따기 주면 어떻겠습니까? 요거는 트림으로 요 사이를 끊어내고 챔퍼를 이용하셔서 0.5로 이렇게 하나 해주시면 못따기가 되겠죠. 조인을 이용해서 선을 좀 붙여줄게요.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선을 미러를 하고 좀 붙여줄게요. MI 엔터를 치고 보내고 라인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요 C가 이렇게 생기겠죠. 여기처럼. 자, 그 다음에 해칭입니다. H 엔터 치시고요. 해칭은 안시 31번 쓴다고 그랬고요. 해칭을 주실 때 여기하고 여기인데 나사가 있는 부분은요. 나사 안쪽에 있는 여기까지 해칭의 범위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칭은 레이어가 외형선이 아니라 가는시선입니다. 예, 해칭은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치수도 제가 넣는다고 했으니까 치수도 한번 줘볼게요. 여기 있는 것처럼 우선 단면 표시를 보자면 이 화살표가 좀 크죠. 그러면 얘는 지시선 LI 엔터를 쳐서 지시선을 이렇게 하나 뽑아내겠습니다. 얘가 지금 사이즈가 이렇게 작게 하게 되면 나중에 치수를 넣는 이 사이즈하고 똑같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좀 더 돋보이게 하려면 2배로 키우면 좋겠죠. 맞죠? 그래서 C 엔터를 치고 이걸 한 2배 정도로 키우면 어떨까요? 아, 이걸 폭발을 하고 아마 2배 키워야 될 겁니다. X 엔터로 폭발을 하고 그 다음에 SC 엔터를 치고 이거 2배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거 복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게 아마 파란색일 거니까 선이 굵게 나올 거란 말이죠. 일단은 가는 시선으로 바꿔놓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텍스트는 일반적인 우리 폰트하고 보다는 좀 더 크죠. 그래서 얘는 한 5 정도, 얘들은 3.5 정도로 할 겁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치수 스타일 관리자에서 그 문자, 이게 치수 문자에 대한 어떤 크기는 제가 바꾸진 않았거든요. 어쨌든 여긴 적당한 크기를 좀 집어넣도록 할게요. 텍스트 T 엔터를 쳐서 여기다가 글씨를 하나 박아 놓겠습니다. 대문자로 A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우선은 4로 할게요. 조금 크게. 그 다음에 위치는 여기를 잡았다면 요거 두고 카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요 문자가 결국은 또 어디로 와야 되나요? 바닥으로도 와야 돼요. 이렇게 더블 클릭하고 다시 A 한 칸 좀 띄우시면 조금 더 잘 보이겠죠? 이렇게. 자, 이제 치수 한번 더 줘보겠습니다. 똑같이 클릭을 했으니까요. 자, DRI 엔터. 여러분, 치수는 작은 것부터 넣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외형선에 가까운 치수부터 넣어주시고 외형선에서 먼 치수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따지고 보면 좁은 치수가 안쪽, 긴 치수가 바깥쪽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치수를 줄 때 뭐 이게 중요한 치수니까 하나 뽑았어요. 그래놓고 여기에 있는 요 틈새 치수를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걸쳐서 뽑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치수선을 이렇게 교차되게 그리는 거는 기계제도 통치기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좀 적당하진 않고요. 그래서 치수는 이렇게 좁은 것부터 먼저 위치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큰 게 긴 쪽을 또 위치를 그 다음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네, 이거 잊지 마시고요. 자, 치수 한번 넣어볼게요. DLI 엔터. 여기하고 여기 중심선, 여기 6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외형선에서부터의 첫 번째 치수죠. 자, 제가 왜 이 말을 했냐면 두 번째 치수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56인데 자, 얘도 똑같이 이런 등 간격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면 여기서부터의 간격하고 여기 간격이 같잖아요. 첫 번째 치수만 여기서부터, 즉 외형선, 첫 번째 외형선부터 이 간격이 한 15, 12에서 15mm라면 그 다음에 붙이는 이 치수들은 조금 더 가까이 붙여주시면 돼요. 이 간격이 8에서 10 정도로 좀 좁게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런 거는 좀 지켜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7이고요. 여기 전체는 70으로 괄호가 들어가 있다 그죠? 그러면 M 엔터를 쳐서 곧장 괄호를 넣고 다시 클릭을 해서 이렇게 치수를 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공차드 기호들이 있는데요. 이건 이따가 넣기로 하고요. 우선 치수부터 먼저 넣겠습니다. 여기가 C7이라고 하죠. 여기도 M 엔터를 쳐서 문자, 대문자 C, 챔퍼의 C다 그죠? C 못따기는 45도 못따기라 부르기도 합니다. 치수 주고 그 다음에 여기가 5mm라고 되어 있다 그죠? 5mm 주시고요.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까 60이었나요? 예, 이렇게 60 하나 주시고 똑같이 넣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70이라고 괄호 쳐서 이렇게 넣어줬다 그죠? 엔터 그 다음에 괄호 주고 괄호 주고 클릭해서 이렇게 이 사이 간격이 좀 좁아 보여요. 그래서 조금 내리겠습니다. 자, 간격을 좀 주고 그 다음에 DLI 엔터 여기 폭이 이 위치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하고 요 간격이 또 여기에 있다 그죠? 넣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 중심까지는 12라고 되어 있습니다. 뽑아주고 그 다음에 DRA R7이라고 되어 있죠. 뽑아주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DRA 더 주고요. 그 다음에 5mm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써 있습니다. 얘도 바깥으로 좀 뽑아주고요. 그 다음에 요 폭이 12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쪽으로 뽑아주고요. 바깥으로 같은 위치로. 그 다음에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예, 14.5 붙여주고 33이라는 숫자도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3이라고 합니다. 간격. 자, 그 다음에 상단에 이건 6이고요. 여기서부터 얘까지가 6이고 그 다음에 또 얘서부터 얘까지는 13이었나요?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에 31은 얘서부터 요 중심까지가 31이었어요. 가깝게. 자, 저장 한번 하시고요. 자, 치수를 처음부터 한꺼번에 정확하게 주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치수를 한번 먹이고 그 다음에 중요 치수를 파악해서 이제 주시는 게 좀 합리적일 거예요. 자, 어차피 이건 왼쪽에 있는 그림하고 똑같이 그리는 거니까 치수를 빠뜨릴 일은 잘 없습니다. 자, 그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시선이 아니라 여기하고 여기를 연결해서 M8이라고 표현을 해줬다 그죠? M 엔터 대문자 M 뒤에는 소문자 곱하기에 피치 1.25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서부터 얘까지의 깊이는 얼마? 아까 4라고 확인했고 얘서부터 요 꼭대기까지는 8이라고 우리가 확인했어요. 자, 그 다음에 저장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치수 이제 정리를 좀 해가면서 여기를 완성하도록 할게요. 봅시다. 공차가 있다 그죠? 마이너스 공차다 그죠?
마이너스 공차가 보입니다. 7 뒤에 일단은 얘를 수정해야 되니까요. 선택을 하고 에디트 ED를 누르시면 됩니다. ED 엔터 커서를 뒤로 보내고 0에 윗꺽쇠 마이너스 0.04 스페이스바 더블 클릭을 하고요. 앞에 있는 0에다가 스페이스바를 해서 공간을 하나 넣어주면 이렇게 한 칸 뒤로 갑니다. 자, 근데 얘가 이쪽으로 몰리는 것보단 얘를 이용해서 어디로 보내면 됩니까? 예, 바깥으로 보내는 게 낫겠죠. 0에는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붙이지 않습니다. 0은 0이니까요. 자, 얘도 ED 엔터로 들어가서 0 윗꺽쇠 쉬프트 누르고 숫자 6번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0.04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왼쪽 마우스로 더블 클릭 한 칸 앞에 한 칸 스페이스바 확인 OK 누르시고 아무데나 한 번 더 클릭하시면 돼요. ESC 저장. 자, 상단에 가니까 6, 6, 6, 13에 빠뜨렸다 그죠? DRA 찍고 6.5 이렇게 치수 표현해도 맞고 이것도 맞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도 치수 맞고 여기 14.5에 여기도 같은 공차다 그죠? 마이너스 공차가 있다 그죠? 이디로 들어가서 0 윗꺽쇠 마이너스 0.04 스페이스바 더블 클릭 커서 앞에 스페이스바 확인 누르고 OK 누르고 저장. 자, 여기도 보인다 그죠? 예, ED로 들어가서 공차가 다 똑같네요 그죠? 0에 꺽쇠 마이너스 0.04 스페이스바 더블 클릭 잠깐 뒤로 띄우고 OK. 자, 이쪽으로 몰렸으면 얘 위치를 어디를 바깥으로 빼줍니다. 됐고 여기도 공차가 들어갔네요. ED 엔터. 자, 커서 넣고 0에 윗꺽쇠 얘는 플러스 공차다 그죠? 그러면 플러스 0.04 윗꺽쇠 제로 스페이스바 더블 클릭 한 칸 뒤로 빼고요. 아이고. 오케이 확인 눌러주고 밖으로 빼주고 위치는 여기가 아니라 요 바깥으로 빼주는 게 맞겠죠? 네, 저장 누르고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요구하는 거 여기 이제 이런 거는 일반 못따기니까 내비두고 여기에서 CO 하고 RO는 여기에 맞게끔 우리가 적용했고요. RO 여긴 치수를 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주소가 있으니까. 물론 우리가 도면상에서 이렇게만 두면 안 되고요. 주소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얘를 복사해서 밑에다가 사실은 이렇게 이제 주소 내용도 적기는 해야 됩니다. 클릭하고 주소 한글로 주소라고 하면서 이제 글을 써야겠죠. 잠깐 띄우고 1번에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되기 및 라운드 근데 글자가 커요. 여기 아까 2.5였는데 그죠? 라운드 C5, R 뭐 이런 식으로 몇 가지를 또 써내려가면 되겠죠. 자, 저장하고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검도를 하겠습니다. 도면을 그리는 것만큼 중요한 게 바로 검도라서요. 70에 56에 공차 7, 6 표시, 단면 표시, 단면 기호. 그 다음 5, 7 여기는 이제 가공을 위한 원점 기호이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생략하겠습니다. 60에 70, 14, R10, 40, R6, 공차, 여긴 마이너스 공차, 33, 12 됐죠? 위치는 여기 위치 잡아줬고 M8이라고 해줬고 깊이, 두께 사실 여러분 이 도면에서 어떤 도면을 그리시든지 여기 도면에서 가장 중요한 치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치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특별히 이 소재의 크기를 나타내는 그 치수 있잖아요. 70, 70에 28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얘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이 70, 70, 28에 해당하는 어떤 소재, 이 사이즈보다는 준비해야 되는 원 소재는 좀 더 커야 되겠죠. 뭐 72, 72, 30T짜리를 쓴다던가. 그래서 이 도면, 실제로 도면을 그릴 때 특히나 치수를 넣을 때 중요시하게 넣어야 되는 건 이런, 전체 사이즈, 전체 길이, 전체 높이, 전체 두께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공차 부분이 그냥 생긴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공차가 있다는 소리는 그 부분이 조립된다고 되는 부분, 조립이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립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차 있는 부분도 좀 잘 치수 정확하게 넣어주셔야 됩니다. 결국은 이 치수 가지고 이걸 그려냈잖아요. 그러면 이 그림은 이 도면은 제대로 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말이 맞죠? 이거 보고 우리가 이거 그렸으니까 여긴 치수가 빠뜨려진 게 없다는 거니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요. 그 기계 가공 기능장의
모신 센터에 이제 수기로 프로그래밍하는 이 도면에 대해서 CAD로 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